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프로그램 기획 제2부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 단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1순위가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만약에 그 중에서도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어쩔 수 없이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를 아마 꼽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프로그램의 기획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프로그램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개발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프로그램 기획이 뭔지 그거 좀 살펴봐야 되겠죠. 프로그램 기획이란 이제 사전적 의미는 기획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계획을 만드는 그 과정. 그러니까 계획이 우리 예를 들어서 나의 하루 일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제 나의 하루 일과를 만드는 그 과정. 또 뭐 시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험이 있으면 뭐 여러분들 시험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을 공략할지 뭐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제 플랜을 세우는 그 플래닝의 과정을 기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면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그거에 대해서 일련의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말이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이제 점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항상 목적과 목표 이런 게 항상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프로그램 구성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죠.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였던 거 기억나요? 목표 설정해서 이제 그걸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의 과정이 있는데 그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결정하냐?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의 의미는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 역시 이제 플래닝이죠. 그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단계. 여기서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펜 색깔을. 저는 이 청사진이란 말이 제일 뭐랄까 프로그램 기획을 잘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청사진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를 그리는 그런 작업.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 여러분, 집 지을 때 청사진, 설계도 이런 거 없으면 집을 잘 지을 수 있어요? 막 짓다가 우리 여러분 그런 기억나요? 이렇게 우리 조립되어 오지 않는 가구 있죠. 요즘은 그런 가구들이 많죠. 조립되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싸고 이제 그런 가구들을 집에 와서 조립을 할 때
여러분 이제 뭐 쉬워 보이죠? 별거 아니야. 그리고 뚝딱뚝딱 그냥 조립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조립해 놨더니 아이고 의자를 조립해 놨더니 의자에 앞다리가 뒤에 가 있고 뒷다리가 앞에 와 있는 이런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설명하는 뭐죠? 그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을 보지 않고 그냥 뚝딱뚝딱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다리를 다, 그 나사를 다 조였던 나사를, 힘들게 조였던 나사를 다 풀러가지고 다시 의자 다리의 위치를 바꿔서 다리 조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여러분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내 경우는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설계도, 청사진이, 이제 청사진이 있는데 그걸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청사진이나 설계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먼저 이걸 그래 이렇게 하면 돼라고 진행하다가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았어. 아니야 그건 먼저 하면 안 돼. 이건 먼저 해야지. 그건 그 방법이 좋지 않았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거는 미리 청사진을 만드는, 미리 설계도를 그리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죠.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땅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땅 파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기 전에 이미 건축가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획이 개발될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1순위로 중요한 단계를 꼽으라면 이걸 꼽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을 해보면 이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미리 그 문제를 통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돕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는 했죠. 살짝 좀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기획의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획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죠. 구성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덩어리로 좀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 단계마다 이 그림이 왜 나왔냐면은 이 단계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획 단계, 구성 단계, 실시 단계, 평가 단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해보는 게 기획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기획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런 실제 수행을 해볼 텐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타당성 검토의 측면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어떻게 보면 명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 이제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인터넷 그죠? 요새 이제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 인터넷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왜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해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하죠?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몰입한 청소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쳐요.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이 다른 어떤 기능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조금 있긴 해요. 근데 별로 그다지 좋은 프로그램이 없거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어떤 청소년이냐? 인터넷 과몰입된 청소년. 그죠?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환경은 어떠한가? 어디서 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뭐 상담복지센터에서 할 거예요. 상담복지센터. 예를 들어서 해서 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뭐예요? 청소년이 인터넷에만 과몰입하지 않고 다른 일상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획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의 기획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서 기획의 단계를 이문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 필요성 확인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모든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필요하지 않은데 왜 개발해요? 수요가 있어야지만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근데 수요가 별로 없어. 수요가 별로 없어. 그러면 뭐 나는 아무리 공급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성 한.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상황 그런 부분도 분석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의 모형을 설정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 근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탕으로. 그리고는 이제 잠재적 대상에 대한 분석, 또 실제적인 그 잠재적 대상을 상대로 요구 분석,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목표화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획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획의 단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기영아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죠. 역시 프로그램의 상황을 분석해 하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 여부, 프로그램 아이디어 창출, 프로그램 환경 분석, 프로그램 고객 분석, 프로그램 이제 요구 분석, 그걸 이제 프로그램 목표로 전환하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의 기초 단계로서 기획 단계의 하위 과제를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개발팀 구성 뭐 이런 예산 확보 등의 부분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 또 환경 프로그램이 실시된 환경 그런 거에 대한 분석 실제 그 잠재적 대상자를 상대로 한 요구 분석 이제 이론적 기초 확립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 단계의 하위 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되게 많게 느껴질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기획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면 이제 청사진이 있으니까, 설계도가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나아갈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예측하고 최선의 방법 같은 거를 다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시행착오가 줄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비조립 가구, 이런 어떤 매뉴얼 없이 하다가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시행착오를 겪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루토와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 기획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합리성을 증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어디지? 여기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합리성을 증진한다는 거는 이제 그냥 막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맞을 것 같아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과학에 의해 그러니까 이게 입증된 가장 유용한 수단을 활용해서 실현 가능한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기획을 함으로써 이런 합리성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우리가 개발 절차를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개발 절차를 아무렇게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밟았더니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또 프로그램 기획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면서 효율성이 증진되는 거예요. 또 책무성도 증진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서 이 관련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누구나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시행될 어떤 조직,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그 조직에 맞는 프로그램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과 맞는 조직의 요구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기획을 할 때 이 관련 조직에 우리 아까 이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환경 분석 안에 프로그램이 실시될 그 환경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기획을 하다 보면 이제 책무성, 그런 책임, 그 관련 조직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집단의 이해와 요구 충족. 그렇죠. 여기서 얘기한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기획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기획에 이제 우리가 팀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이따가 좀 더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항상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상적으로 기획팀을 할 때 전문가, 잠재적 대상자, 뭐 지역사회 관계자 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기획에 함께 해서 각자의 그런 이해와 욕구를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 좋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요구가 충족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꼭 다 그렇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기획에 바로 나왔네요.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해야 할 집단.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시킬 때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관련 조직 관계자 집단, 학교, 지역사회, 기업체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거죠. 또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예산에 관련된 의사결정자, 정책 입안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지 진짜 이 프로그램이 진짜 실현 가능한 건지 어떤 정말 실제적인 요소가 가미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현실적인 인풋을 이 사람들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는 이제 개발을 잘할 수 있죠. 물론 하지만 이제 개발자가 그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개발자와 협업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런 이제 그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거죠. 또 이제 여기 플러스 잠재적 대상자. 이 잠재적 대상자라는 거는 결국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꼭 참여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상, 그 대상의 그 대상을 이제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또 뭐랄까 굉장히 이제 이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대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대상자가 속해 있는 집단, 대상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을 이제 또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한 그런 부분이랑 이제 좀 관계된다고 보여요. 또 이제 보면은 현장 전문가 집단.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전문 상담교사, 뭐 센터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이제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또 프로그램 기획 팀으로 데려오면 여기에 현장에 필요한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 집단.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발자와 관련 조직 관계자, 현장 전문가 사이에는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은 조직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현장 전문가는 또 현장 전문가의 어떤 필요를 생각하고 프로그램 개발자는 또 가장 정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요런 아주 딱 초점화된 그런 범위의 대상을 상대로 개발하고 싶은 개발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직 관계자는 이왕이면 작은 소수가 아닌 많은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발자와 또 이런 조직 관계자 사이에 이해가 이렇게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팀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이제 의견 조율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그만큼 또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프로그램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과제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그램 타당성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프로그램의 필요 개발성 확인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있고 프로그램